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이 살려면 중학교 영어 시험이 없어져야 되고요. 수능 영어 시험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런 내신 시험이나 우리 모의고사, 수능, 어떻게 보면 수능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있는 거죠. 그런 시험들이 없어지면은 대한민국 영어 교육이 좀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렇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자녀들이 아직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 그런 저학년이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들의 중학교 영어 시험지를 이게 부모 지금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 학교 다녔을 때 그런 영어 시험지 근데 잘 기억 안 나시죠?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저도 기억 안 납니다. 잘. 근데 혹시나 지금 자녀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아이가 학교에서 치르는 영어 시험지를 찬찬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물론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부모님들이 아유 선생님 그걸 어떻게 봐요? 봐도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아유 학교 졸업한 지 20년 지나서 이제 영어 같은 거 보면 그냥 검은 건 글자 흰 건 그냥 종이 이런 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겁내시지 말고요. 그냥 아이랑 한번 그 중학교면 중학교 학교 시험지, 고등학교 혹시 다니고 있으면 고등학교 영어 시험 시험지를 한번 같이 보세요. 정말 저는 영어를 오랜 기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봤겠죠. 정말 엉터리 문제들이 많습니다. 엉터리 문제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다 엉터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엉터리 영어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잖아요. 그런 엉터리 영어 문제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런 걸 맞춰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엉터리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엉터리를 맞춰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냥 똥이라도 정말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똥이라도 집어 먹어야 되는 겁니다. 똥인 거 알면서도 물론 아이들은 대부분 모르죠.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이들은 몰라요. 대부분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더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거. 그러면 왜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걸까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변별력을 줄 수 없다고. 근데 왜 변별력을 줘야 되는 거죠? 그 성적 등수 세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등수를 세워야 되는 거죠? 영어에서? 내가 옆집 개똥이보다 영어 점수가 높은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적어도 영어 과목에서는 저는 그 점수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나중에 유학을 가려고 해도 토플 시험을 봐야 되고 IELTS 시험을 봐야 되고 해외 취업이나 이민을 할 때도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그런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영어는 아닙니다. 적어도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소위 말하는 그 퀄리티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중학교, 대한민국에서 치러지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수능 영어에 대해서 그거에만 딱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없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점수라는 아웃풋은 나오겠죠. 하지만 아시잖아요. 아무리 절대평가라고 해도 그 점수의 기준은 있잖아요. 90점이라는 기준도 있고. 근데 정말 그 문제들의 그 질이 그냥 또 한번 속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후집니다. 아주 후져요. 그 질이 그러니까 질이 낮아서 저질이라고 하죠. 우리 굉장히 저질이라는 겁니다. 식품으로 말하면 불량식품이에요. 근데
불량식품을 내가 사 먹으면서 많은 돈과 노력까지 하거든요. 뭐 사 먹으니까 돈은 내야겠죠. 근데 엄청 그 불량식품을 또 연구하기 위해서 그 불량식품이 아니라고 믿으면서 또 그 불량식품에서 그 영양분을 막, 예? 불량식품에 여러분 영양분도 있겠죠. 하지만 불량식품입니다. 그냥 불량식품이에요. 아무리 포장해도 불량식품은 불량식품이고요. 여러분,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참외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고요. 예? 똥을 여러분 아주 뭐 그 금으로 된 상자에 넣는다고 그 똥 아닙니까? 똥입니다, 여러분. 문제들이 정말 저질이에요. 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20문제, 30문제인데 다 저질이냐? 그건 아니죠. 근데 여러 문제들이 손에 꼽을 정도의 문제들이 정말 저질입니다, 아주. 그러면 그런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몰라서 낸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솔직히. 선생님이 만약에 그걸 몰라서 내는 학교라면 그거는 영어를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게다가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땐 왜 우리 크로스체크란 걸 하잖아요. 예. 한 분이 출제하는 게 아니라 뭐 학교에도 영어 선생님이 한 분, 두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 뭐 검토 작업도 들어가고 할 텐데, 그러면 말 그대로 항상 늘 말하지만 뭐 변별력, 예, 아니면 뭐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근데 문제 꼬아서 내는 거죠, 솔직히. 근데 꼬아서 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꼬은 게 좋은 겁니까? 우리도 왜 성격이 꼬였다고 하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문제도 꼬아서 내는 게 문제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아이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현장에서 보잖아요. 현장에서 보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냥 내 아이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 그래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계세요. 하지만 뭐예요? 아, 그래도 좋은 학교에 진학해야 되니까 너 꿈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넘어가야 되는, 거쳐야 될 과정이야.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설득하고 또 독려하겠죠. 맞아요. 거쳐 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뭐 영어 공부가 공부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뭐 수학, 과학, 국어, 예, 영어 학교 과목의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영어 자체가 저는 학교 과목의 일부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언어로서, 도구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운전이나 뭐 컴퓨터 능력이나 요즘 그 세상에 살기 위해서 영어도 그런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하나의 과목으로서 그렇게 취급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예, 운전면허도 우리 한 번만 시험 보면 되잖아요. 한 번만 시험 보면,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적성검사 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예, 우리 연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어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그렇게 굳이 뭐 중학교 때부터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영어 교육이 나락으로 빠져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거를 자꾸만 배우거든요. 부모님 세대에 배웠던 영어랑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랑 포장지만 좀 예쁘게 달라졌고 이런 책의 좀 구성만 아주 조금 보기 좋게 달라졌지 그 맥락은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부모님 세대가 제대로 영어를 배우신 세대라면 뭐 제대로 된 그런 루틴을 왜 바꾸겠습니까? 바꿀 필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30대 40대 분들 학교에서 영어 교육 잘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장담컨대 열에 9분들 100에 90분 이상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 정말 엉망이야. 영어 배우고 났는데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적어도 6년 배우잖아요.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지만 적어도 지금 뭐 40대 분들, 부모님들 적어도 중고등학교 때 영어 6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영어 잘하십니까 지금? 적어도 6년을 주요 과목으로 배운 거잖아요. 근데도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운전을 6년을 배웠는데 운전을 못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중간에 계속 시험도 봤어요.
예, 중간 점검, 기말 점검 계속 시험도 봤어요. 나중에 최종 예, 면허 시험도 봤어요. 근데 내가 운전을 못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 영어 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를 지금 제 세대, 제 아이 세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왜 안 고칠까요?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정말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런 거를 가르쳐야 되냐고 학교에서. 그 제가 지금 어떤 내용을 가리킨다는 말들은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논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맨날 오형식, 뭐 투부정사 용법, 예, 현재 완료 용법, 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영어 하는데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크게가 뭡니까? 예, 현재 완료만 알면 되고요. 예, 그 안에 용법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걸로 시험 문제가 나고 영어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조차도 논란이 될 만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를 아이들한테 낸다는 겁니다. 답도 없는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영어에선 그렇게 쓰지 않는데 그냥 그게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항의하잖아요. 요즘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항의 못해요. 항의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부모님들도 다 모든 게 항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그래도. 예? 내 아이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낸 문제예요. 그거를 갖다가 정말로 예? 과감하게 조목조목 짚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계실까요? 그렇게 하실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논란이 아니라 그런 거를 이슈로 한다는 게 굉장히 학부모로서 부담스러운 일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도 굉장한 고충일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그 선생님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이들도 괴롭고 선생님도 괴롭고 그 선생님이 출제한 문제를 검토하시는 동료 선생님들도 괴롭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수능이요? 수능은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한번 혹시 서점에 나가시면 그 수능 문제집 있잖아요. 뭐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그 영어 문제집 그냥 영어를 보시지 말고요. 그 해석 있잖아요. 그 영어 지문들의 해석을 한번 한글어로 된 해석을 한번 지문을 읽어보세요. 뭔 멍멍이 소리인지 정말 한국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도 이해하기 힘든 글이 많습니다. 아니 한국어로도 표현이 안 되는 글들을 영어로 아이들한테 읽으라고 하니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런 거를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영어가 즐겁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잘못된 걸 알면서도 왜 안 고치는 걸까요? 저는 그게 늘 궁금합니다. 근데 고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고쳐질 거라면 이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고착되진 않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영어 때문에라도 가능하다면 한국 밖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렸죠. 영어는 단지 한 과목이 아닙니다. 영어로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할 수 있는 영어는 도구예요. 영어 자체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한국어랑 마찬가지의 도구예요. 한국에서는 한국어만 해도 되지만 한국 밖에서는 영어입니다. 그게 한국어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영어예요. 한국 사람에게도. 그래서 영어는 하나의 도구인데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 장난을 치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의 영어 교육 현실입니다. 답답한 마음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더 막말을
하기는 네, 제 입이 더러워지잖아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